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2일 오후 4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진 것은 한국 보수의 미래를 아주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세력은 보수를 참칭한 보수 배반 세력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국민 신임 배반자라고 규정해서 파면을 했습니다. 국민 신임 배반, 그 국민 중에는 보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신임 배반자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헌법과 사실을 부정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법적 단죄를 한 겁니다. 그것도 8대 0으로. 그랬으면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윤석열을 부정하는 사람, 윤석열을 비판했던 사람, 윤석열과 싸웠던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야 승산이 있고 명분이 있는데, 반대로 윤석열 편에 섰던 김문수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약 300만 표 차이의 대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으니까 국민들이 반성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윤석열 세력이 국민의힘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제는 다음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수의 재건, 보수의 영혼, 보수의 정체성을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었던 한국 보수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할 때 그 역할에 어울리는 지도부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고민이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국민의힘의 개혁, 반성에 관심이 쏠리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보다는 그 바깥에 있는 보수 지도층, 특히 언론과 지식인들의 역할입니다. 한국 보수의 실패는 한국 보수 지도층, 당을 포함한 지도층, 특히 언론과 지식인들의 잘못과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반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뭘 했는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국민의힘의 반성을 요구해 보았자, 그러지 않고 국민의힘을 변호해 보았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논리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 절대적 논리 모순 하나가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번에 국민의 주권적 행동인 투표에 의해서 2번 심판을 받은 윤석열을 변호하고는 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정상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식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이게 하나의 절대 명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미래를 전망하고 보수의 미래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가느냐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도 소개하고 저도 발표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2030 세대의 표심이 심상치 않다. 이 경향은 점점 강화될 것이다. 이미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보수는 아마도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거다. 이번에 실패한다는 말은 이 국민의힘이 스스로 개혁을 하고 재개하는 데 실패하면 보수는 대안으로서 개혁신당 이준석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세력이 장악한 국힘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거부한다면은 보수의 구명정으로 갈아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국민의힘의 의총을 보면은 저렇게 처참하게 지고도 거기서 배울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진 교수는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를 내세운 것 자체가 넌센스. 근데 그 후보가 다시 당의 대표로 나설 채비를 한다는 말로 사태의 핵심을 정리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로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적한 겁니다. 그는 권성동을 중심으로 한 친윤 당권파를 거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권성동이라는 이름을 내지는 않았지만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를 2번이나 쫓아내고 당원이 선출한 후보도 제멋대로 내치려 한 사람들, 이들이 따지를 틀고 있는 한 그 당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과 김문수 후보의 보수층 사이에는 탄핵의 강보다 더 넓은 강이 가로놓여 있다. 세대 연합을 복원하지 못하면 대선 필패의 구도가 영원히 고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대 포위론을 만든 사람이 이준석 후보인데, 이준석 대표 시절이죠. 그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므로써 윤석열이 몰아내고 거기에 국힘당이 동조함으로써 세대 연합 구도를 파괴를 했으니까 이걸 복원하지 못하면 앞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한국 보수는 정권을 잡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탄핵에 반대한 것, 민주 절차를 무너뜨린 것, 보수를 분열시킨 것, 이 세 가지에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국힘의 주류인 친윤 세력인데, 이들이 여전히 당 안에서 주류로 남아 위세를 부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을 제시하며 이를 당원 여론조사에 붙이자고 제안했지만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다수가 이를 거부했다면 이미 자기들이 당원들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스스로 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진중권 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을 생각하고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윤 당권파의 중요한 것은 당의 미래도 보수의 미래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이 현재다. 대권은 양보해도 막대기만 꽂아놓아도 당선되는 내 자리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특히 이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지적입니다. 이젠 내세울 인물도 없고 그렇다고 기득권을 내어놓을 수는 없으니 먼저 친윤 원내대표를 뽑고 그를 통해 친윤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자기들이 계속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계산인데, 이 이권 카르텔이 그때그때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숙주를 간택해 살아가다가 숙주가 죽어버리자 그 몸에서 빠져나와 기생할 또 다른 숙주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땅한 숙주를 찾지 못하면 흘러간 대선 후보를 재활용하려 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흘러간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 교수는 당원들의 굴기를 호소합니다. 어차피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터 결국 다시 한번 당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참회와 혁신 위에 당원들의 총의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새로운 지도체제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보수의 군명정으로 준비해둔 개혁신당 중심으로 보수를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컨대 정당 민주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과속 질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계엄도 펼 수 없었을 것이고, 의료 대란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고, 청와대에서 저렇게 서둘러서 국방부 건물로 옮기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정당이라면 지금 제가 열거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당의 민주주의입니다.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이 증명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윤석열 세력이 그런 잘못을 범하려고 하니까 일단 당원들이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당원들이 그럴 힘이 없으면은 이제 합리적 보수, 진짜 보수죠. 진짜 보수는 배를 갈아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